호주의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 25년도에 내년에 호주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계획하신 분 계신가요? 혹은 지금 학생비자를 막 준비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이 내용 꼭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호주 이민성 장관령으로 새롭게 또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명 발급지연정책. 참 이름도 참 그렇죠, 그죠?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이제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호주 정부가 발표했던 한 서너 달 전에 발표했죠. 유학생 상한제 기억하시죠? 원래 호주가 1년에 한 25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들어오던 것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갑자기 작년에 5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이 호주의 주택 임대료 상승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 또 공급이 뒷받침돼 주지 못했던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데 그 공격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 집권 노동당이 화살을 임시비자, 즉 유학생 쪽으로 그 화살을 많이 돌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유학생 상한제. 그래서 25년도에는 우리 유학생을 27만 명까지만 받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 의회 통과를 못했어요. 야당인 자유당이라든지 뭐 야당들의 반대 때문에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통과 못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고집을 꺾고 주택을 좀 많이 집권해서 이제 다른 정책을 펴야 될 텐데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요. 아주 묘수, 노동당 입장에서는 이게 묘수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호주 학생비자 발급 지연 정책, 19일 자정을 기해서 이거는 발표와 동시에 바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장관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direction이라고 하는 이 장관령인데 이게 원래 107이 적용이 되고 있던 건데 이게 이제 111이 적용이 됩니다. 107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호주 학생비자 신청할 때는요. 기존까지는 그 심사를 할 때 학생이 등록한 그 학교 1, 2, 3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이 소속된 국가 1, 2, 3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1등급 국가, 뭐 유럽 국가들은 다 1등급이고요. 그리고 뭐 북미 쪽, 그리고 뭐 동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일본,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다 1등급이죠. 속칭 뭐 이렇게 좀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1등급입니다. 이 1등급이면 비자 심사가 훨씬 좀 수월한 편이고 좀 빨리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등록한 학교가 1등급, 뭐 우리 명문대 종합대학들은 주로 좀 1등급이 많고요. 그리고 속칭 우리 왜 워킹 할리데이나 임시비자로 호주에 와서 학업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일이 목적인 분들이 왜 속칭 비자 연장용 학교라 그랬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출석해도 학생 비자가 막 연장되는 이런 학교들이 정말 난무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주로 이제 3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일수록 비자 받는 걸 애를 먹고 비자 심사 기간도 길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107이 이제 사라지고 지난 19일 자정을 기해서 111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11이 뭐냐?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111 장관령, 장관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111에는 두 가지 스트림이 있는데요. Priority 1이라고 해서 하이어가 있고요. Priority 2라고 해서 스탠다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냥 Priority 1이 좀 더 빨리 되는 거를 스탠다드로 보는 게 맞고요. Priority 2, 좀 더 느리게 시행하는 것을 Low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는 이제 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유학생이 호주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올 때는 입학 확정서라는 그 학비 낸 다음에 받는 그 COE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이 COE를 받아야 되는데 이 COE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발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연방정부 소관인데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연방정부가 일일이 다 발급을 할 수 없으니까 각 일선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마다 지정된 인원이 있어요. 그 지정된 인원이 패스워드를 넣어서 들어가서 학생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 COE라는 서류를 발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프리즘 안에 유학생 캡을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너희 학교는 뭐 1000명이다. 그럼 1000명까지만 학생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너희 학교는 뭐 2000명까지만 그 COE 서류를 받고 학생 비자를 신청해라. 이렇게 이제 캡을 줬던 게 의회에서 무산돼 버리니까 정부가 이제 꼼수, 묘수를 부린 게 이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프리즘 안에서 COE를 발행하잖아요. 발행하는데 어떤 학교가 100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80%, 800명까지는 일반적으로 비자 심사를 늘 해오던 대로 하겠는데
80% 넘어가는 숫자가 그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Priority 2로 분류해서 뭐 자기들은 스탠다드라고 하지만 비자 심사를 굉장히 천천히 비자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뭐 줄지 말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느리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죠. 왜? 유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이 학교가 지금 내가 80% 안에 소속된 사람인지 80% 바깥에 지금 적용된 건지를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건 유학생한테 너무 힘든 일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정부는 이거는 프로세싱 타임에 대한 것이지 이게 비자를 주겠다 말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내가 80%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조건이 안 되는 학생한테도 비자를 주고 80% 넘어가는 그 늦은 시점에 내가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비자를 무조건 안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비자 심사는 그 개인의 고유한 어떤 상황들을 따져가지고 심사를 하긴 하되 이 프로세스 타임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 입장에서 무슨 뭐 1년 전, 2년 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80%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내가 원했던 그 제때 호주에 입국해서 학업을 진행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프라이어리티 1이 되고 누가 프라이어리티 2가 되냐? 이건 이제 80% 안에 들어가면 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for example 해서 schools 이거는 이제 초중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교학이라든지 아니면 석박사 과정의 연구석사, 리서치 연구석사 과정들은 예외를 두겠다. 그리고 특이하게 테이프 과정을 예외를 두겠다고 합니다. 테이프는 주립이거든요. 주정부 관할인데 이 테이프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자 연장용 학교라고 하는 그 사립 칼리지들이 난무해서 테이프이 사실은 제일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정규 학사나 석사 과정 갈 학생들하고 이 비자 연장용 학교에 등록할 학생들하고는 처음부터 아예 조금 다른 성향이죠. 이건 다른 건데 테이프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이 학생들이 학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출석률도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 칼리지로 많이 등록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테이프를 여기에 예외 조항으로 테이프는 80% 캡을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80% 넘어가든 말든 테이프에 등록한 학생들은 무조건 프라이어리티 1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남태평양 섬나라들 이런 쪽은 호주가 이제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비자 혜택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정부 차원의 그 스칼라십 그러니까 뭐 호주 정부의 어떤 장학금을 받은 이런 학생들은 좀 예외적으로 두겠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 캡에 따라서 그 캡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성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볼 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25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캡이 다 있어요. 대학들은 종합대학들은 숫자가 좀 많고요. 사립 칼리지들은 숫자가 아주 제한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복잡한 내용 말고 그럼 실제 내가 비자를 신청했을 때 내 심사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핵심 요소이잖아요. 오프쇼, 호주 바깥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현재로는 대략 뭐 한 8주 정도면 스무스하게 그 개인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스무스하게 비자가 발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한국처럼 1등급 국가 그리고 내가 등록했던 학교가 아주 뭐 비자 연장용 그런 3등급 학교가 아닌 이상은 뭐 한 8주 정도 안에 한 2달 안에 스무스하게 비자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라이어리티 2로 들어가게 되면요 12주에서 16주까지 예상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테이프 관계자가 직접 저희에게 전해준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상치긴 한데 상당 부분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12주면 벌써 석 달이잖아요. 서너 달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학교는 내가 훨씬 전에 신청해가지고 또 심사를 거쳐서 입학허가서가 나오죠. 그럼 입학허가가 나오면 내가 학비를 내죠. 그럼 입학 확정서라는 COE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서너 달 전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려 보시면 아실 텐데요. 비자는 내가 석 달 후에 나온다? 그럼 석 달 후에 나온다는 확신만 있으면 괜찮죠.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비자는 나오기 직전까지 내가 1시간 후에 나온다, 내일 나온다 이런 예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국을 해야 되고 항공 발권을 해야 되고 기숙사든 뭐 홈스테이든 뭐 쉐어든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애가 타거든요. 자, 온쇼 여러분들이 호주 안에서 호주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왜? 이
이 장관령의 기본 취지는 호주 안에 있는 임시비자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주택 문제가 야기됐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호주 안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렇게 걸릴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호토바기 조언.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금 2025년, 지금 이건 이제 시행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시행될 게 아니고 발표와 동시에 이제 이 시행된 거예요. 이 시행된 걸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피해가 없이 잘 대처를 해야 될까? 우선은요, 오퍼레터를 입학허가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뭐 또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학교, 네 번째 학교 여러 군데 오퍼를 다 받아보고 비교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를 등록할까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다가 내가 80%가 차버린다? 그러면 나는 서너 달 이상이 걸리고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내 학업을 다시 디퍼,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원도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을 하신 다음에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호주 대학은 미국 대학하고 좀 달라서 입학 자체는 그래도 문은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좀 전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서류 몇 가지만 제출하면요, 아, A 대학이 무슨 과 입학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판별이 돼요. 좀 제대로 된 전문 에이전트, 호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뭐 우리 호주유학 클럽 같은 그런 유학원이라고 하면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좀 잘 상의를 해서 좀 전략적으로 내가 정말 입학하려고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입학허가가 나왔죠. 그럼 바로 등록을 하고 COE를 받아야 됩니다. 이 COE가 아까 그 프리즘 상에서 내가 80%에 도달하냐 안 도달하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COE를 일단 받아서 그럼 입학은 이제 확정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비자 신청하는 시점을 빨리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항상 호주 유학을 이야기할 때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 선지원, 지원을 먼저 하는 한국이나 미국 대학처럼 지원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무슨 의치대나 이런 특수한 학과가 아니면 지원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지원하는 사람한테 먼저 심사를 해서 먼저 입학허가서를 줘요. 그럼 내가 먼저 입학허가서 받으면 먼저 내가 판단하고 비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호주 유학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 좀 더 미리 고민을 하고 미리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일일이 그 개인을 호주 학생 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학생 비자를 줄지 말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비자 심사 시간에 대한 거고요. 실제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한 3주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예, 호주 정부는 왜 학생 비자를 거절할까 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그 영상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